안녕하십니까. 자, 1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문자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문자열이 무엇이며 그리고 문자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문자열은 일련의 문자 또는 문자로 되어진 숫자 그리고 기호들이 나열된 것을 우리는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문자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문자들이 조합을 이루고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백슬래시 제로, 우리가 널 문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백슬래시 제로가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자열은 백슬래시 제로, 널 문자로 끝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큰 따옴표 보이시죠? 쌍따옴표라 부르죠. 이 쌍따옴표 안에 문자열들이 존재하네요. 문자열이 존재하네요. 문자들이 존재하고. 자, A, B, C, D, A 문자, B 문자, C 문자, D 문자가 합쳐져서 A, B, C, D라는 하나의 문자열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 B, C, D는 뭘로 묶여 있죠? 큰 따옴표 두 개, 쌍따옴표로 묶여 있죠. 자, 우리는 이제 A, B, C, D를 문자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문자열 A, B, C, D는 메모리 공간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실제로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A, B, C, D가 자, 문자 하나가 저장되는 공간은 어떻게 되죠? 1바이트면 되죠. A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을 거고 실제 문자 하나를 표현할 때는 우리는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쓸 때는 큰 따옴표, 쌍따옴표를 씁니다. 1바이트 A라는 문자가 1바이트 공간에 들어가 있고 연속적으로 B, 연속적으로 C, 연속적으로 D라는 문자가 메모리 공간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죠.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문자가 문자열 뒤에 숨어 있다. 따라온다. 널 문자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우리는 문자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수업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문자열은 눈에 보이는 문자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자가 조합되어져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문자, 예를 들면 A, B, C, D 보이시죠?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문자들입니다. A, B, C, D 그리고 문자열의 끝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문자열이 끝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실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숨어있는 문자, 널 문자가 함께 따라다닌다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예시를 보면요.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A라는 대문자, 영어 알파벳이 큰 따옴표로 묶여 있죠. 쌍따옴표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이 메모리 공간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 A라는 문자가 1바이트 공간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백슬래시 제로, 널 문자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돼서 A라는 녀석도 하나의 문자열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의 나열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백슬래시 제로라는 문자가 같이 붙어 있는 문자열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은 자, 제가 만약에 쌍따옴표를 열고 닫았습니다. 사이에 아무런 문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은 이것 역시 문자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문자만 존재하는 백슬래시 제로만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C 언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자열을 선언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자열은
배열 또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실제로는 배열입니다. 배열은 연속되는 값들이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죠. 그래서 문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개 준비해둔 하나의 배열에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예시를 보시면은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은 캐릭터 타입, 문자 타입으로 자, 스트링 1이라는 배열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배열의 크기를 명시하지 않았네요. 자, 배열의 크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초기화 시키는 값이 여러 개 존재하죠. string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문자열의 끝은 뭘로 끝난다고 했죠? 백슬래시 제로, 즉 널 문자로 끝난다고 했죠. 총 7개의 문자가 이 배열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배열이 선언될 때 총 7개 칸이 만들어지고 지금 초기화 시키기 위해서 열어놓은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각각의 문자들이 각 칸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즉 7개 칸이 만들어지고 스트링 그리고 백슬래시 제로라는 문자가 들어가고 이 배열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문자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읽어드린다면 우리는 이 녀석을 문자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또 다른 방식은 자, string2를 한번 볼게요. string2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배열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열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스트링이라는 이 문자열 상수입니다. 실제로는 이 스트링이라는 문자열 상수에 있는 각각의 문자 하나하나씩이 이 string2의 각 원소 엘리멘트에 한 글자씩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큰 쌍따옴표 안에 스트링이 들어있죠. 쌍따옴표 안에 스트링이 들어있죠. 눈에 보이는 글자는 6개입니다. string 6개입니다. 6개. 6개 이렇게 표현할게요. 6개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문자, 널 문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마찬가지로 백슬래시 제로가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 봤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 공간 누군가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죠. 자, pstring이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pstring, 이 메모리 공간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할당받은 이 메모리 공간엔 누가 들어가냐? 자,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string 백슬래시 제로가 문자열 상수로서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시작하는 곳의 주소를 지금 우리가 pstring이라고 이름 준 이 포인터 변수 공간에 이 주소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주소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이 존재하고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자열을 선언하고 이 프로그램 안에서 해당 문자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C를 이용한 프로그램 안에서 문자열을 어떻게 출력을 할까요? 콘솔이나 어딘가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여러분 printf 자주 사용했죠? 계속 사용해 왔다 맞죠? 자, 우리가 printf를 사용할 때 형식 지정자 사용하시죠. 정수를 출력하고 싶으면 %t, 실수를 출력하고 싶으면 %f, 그리고 문자를 출력할 때는 %c를 썼죠. 자,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형식 지정자 %s를 사용하십시오. %s는 이 자리에 문자열을 출력하겠습니다라고 형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를 이용해서 출력해 주면 되고, 그리고 큰 쌍따옴표 뒤에 콤마를 하시고 실제로 문자열이 들어있는, 우리가 예전에 %d를 했다면 일반 변수가 놓였었죠. 아니면 실제 정수값을 우리가 사용을 했다면은 문자열에서는 문자열 출력에서 printf는 %s에 해당되는 이 자리에 문자열을 출력해라. 어디에 있는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주면 됩니다.
자, 배열명은 뭐죠? 주소죠. 배열명은 주소죠. 자, 문자열 우리 배열 안에 저장시킬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문자열이 들어있는 배열의 이름을 주면은 우리는 문자열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시는 우리 다음 샘플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할게요. 자, 두 번째 출력 방식은 puts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puts는 표준 입출력 함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put은 노타죠. 여기서 뒤에 따라오는 s는 뭘까요? 스트링을 뜻합니다. 문자열을 뜻합니다. 그러면 문자열을 화면에 가져다 놓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puts는 이 괄호 안에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열이 들어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열명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 printf와 puts의 차이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printf는 문자열만 출력하고 줄바꿈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puts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자동으로 줄바꿈을 해줍니다. 이 두 개가 차이점입니다. 출력되는 방식에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매번 문자열을 출력하고 줄을 바꿔야 된다면 printf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puts가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문자열을 출력하고 그 뒤쪽으로 뭔가를 더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printf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을 입력받아 볼까요? 자, 문자열 입력은 쉽게 scanf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수 입력받을 때 %d 형식 지정했고 문자 입력받을 때는 %c를 형식 지정을 했었죠. 자, 문자열은 %s를 형식 지정하면 됩니다. printf랑 똑같네요. 자, %s 형식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는 문자열을 입력받겠습니다 라는 목적으로 지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scanf에서 뒤에 보면 우리가 저장될 공간의 주소를 알려주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키보드 등을 통해서 입력하는 그 문자열을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 어느 위치에 넣을 거냐는 주소를 알려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이 혹시 문자열을 입력받아 저장할 배열이 선언되어 있다면 배열명을 사용하면 될 겁니다. 실제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메인 함수에서 string이란 이름의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문자형 배열이죠. 몇 칸을 만들었나요? 20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 친절한 프로그램이네요.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scanf로 저는 입력받겠습니다. %s 나는 이 자리에서 문자열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하고 어디에 저장할 거냐? 주소를 알려줘야 되죠. 자, string 배열명은 주소다. 기억하시죠? 스트링 자체가 주소잖아요. 그러면 이 주소에다가 실제로 입력되어진 문자열을 집어넣어라가 되겠네요. 그리고 한번 출력해 봅시다. 당신이 입력한 이름은 %s입니다. 이 %s는 형식 지정자죠. 뭐를 위한? 문자열을 위한. 그러면 여기에 출력될 실제 문자열은 어디에 들어있나요? 우리가 scanf를 통해서 입력했던 이름. 어디에 저장됐죠? 배열에 저장돼 있죠? 스트링이라는 이름의 배열에 저장돼 있죠? 자, 이 배열명 가져다 씁시다. 그러면은 이 배열 공간에 들어있는 문자열이 %s 자리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거. 지금 스트링이란 배열은 총 20칸짜리입니다. 20칸짜리인데 제가 이름을 입력하면서 정확하게 키보드로 20자를 입력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20자를 입력하면은 당연히 문자열로서 이 배열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경우는 문자열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왜죠? 우리는 20칸이 있는데 내가 키보드로 입력한 문자가 총 20개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백슬래시 제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배열에는 공간이 없는데. 그 말은 더 이상 이놈은 배열이 될 수가 문자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입력 과정에서 반드시 실제로 입력하는 문자들과 그리고 한 칸의 여유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백슬래시 제로에게 양보해 주셔야죠. 아셨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입력하는 문자 개수가 20자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20칸의 배열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10자만 입력했다. 10자만 입력하면 10자가 들어가고 11번째 칸에 분명히 백슬래시 제로가 들어갈 거예요. 자, 문자 열로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하나씩 읽어 들으면서 문자를 출력을 해줄 겁니다. 어디에? %s 자리에. 출력하다가 백슬래시 제로, 널 문자를 만나면 아, 문자열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프로그램은 인지를 하고 컴파일러가 인지하고 실제로 CPU가 인지를 하고 여기까지만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문자열 출력을 위해서. 아셨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방식의 문자열 입력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getS라는 표준 입출력 함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표준 입력 함수가 되겠네요. 자, getS는 가져옵니다. get, 가져온다죠. 하지만 그 다음은 s가 따라오네요. 여기 s는 뭘 의미할까요? 스트링이겠죠. 문자열을 가져오겠대요. 자, 문자열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스캔F와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한다면은 자, 스캔F는 %s로 입력을 받더라도 자, 우리가 공백 문자, 스페이스바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탭을 주든지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입력이 멈춰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름을 입력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이 보통 3자 정도 되니까 3자에 맞는 영어 스펠링들을 막 조합해서 쳐넣었을 거예요. 한자 한자로 구분할 때 우리는 공백을 사용하죠. 스캔F를 쓰면은 내가 세 글자에 대한 영어를 입력을 하더라도 문자를 입력하더라도 공백을 만나는 순간 거기까지만 입력을 받아들이고 백슬래시 제로 붙여서 문자열 입력 끝이라고 해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입력하는 문자열에 공백 문자나 탭 문자까지 포함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스캔F보다는 getS를 사용하십시오. getS는 엔터를 치기 전까지 입력되는 모든 문자들을 문자열의 하나의 요소로서 다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지금 보시는 샘플을 볼까요? 샘플을 보면은 스트링이라는 배열 안에 20칸짜리 배열이죠.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getS로 입력 받아볼게요. getS로 입력 받으면은 자, 실제로 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자, 초이 한 칸 띄우고 제 성이라고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엔터를 칠 거예요. 스캔F로 내가 만약에 우리 앞에서 봤던 샘플에서 스캔F %s 잠깐만요. 스트링 이런 형태로 입력을 받았다면은 실제로 입력되는 문자열은 요만큼일 거예요. 왜? 이 초이하고 콤마하고 공백이 왔잖아요. 그러면 스캔F는 여기서 입력을 멈춰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샘플처럼 getS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 초이, 제, 성까지 하고 모든 공백 문자까지 포함을 시킨 문자열이 하나의 문자열로서 완성이 되고 엔터, 줄바꿈 문자가 오면은 여기서 아, 입력이 끝났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자리에 백슬래시를 제로 붙여 널 문자죠. 백슬래시 제로를 붙여서 입력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된 문자열을 우리 스트링이라는 저장 공간에다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슬라이드와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 있는 샘플과 뒤에 있는 슬라이드의 샘플을 한번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은 입력받아져서 나오는 문자열이 다를 겁니다. 꼭 해보십시오. 자, 숙제 하나 드릴게요. 임의로 문장을 입력받아서 그 문장의 길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자, 숙제입니다. 하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문자열을 입력하겠습니다. 문장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이겠죠. 입력하면은 자, 우리 입력되는 문자열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여유 있는 크기의 배열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길이를 재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자가 총 몇 개인지 그 카운트 개수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백슬래시 제로 길이에는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자가 총 몇 개인지가 문장의 길이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길이 어떻게 세알리면 될까요?
손가락으로 세얼리면 되겠네요. 카운터 해주면 되겠네요. 언제까지 저장하고 있는 문자가 백슬래시 제로이냐? 백슬래시 제로이면 더 이상 길이를 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셨나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이런 조건식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라는 배열 안에 입력한 문자 열이 들어있다 치면은 이 칸에 들어있는 i번째 칸에 들어있는 문자가 만약에 백슬래시 제로면은 이제 더 이상 카운트를 할 필요가 없다가 될 것입니다. 이 조건식이 분명 사용될 것이니까 자, 지금 제가 드린 힌트를 잘 이용해서 지금 실습 문제를 꼭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